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 주신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.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원장님들과 함께 각종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.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-2000-4999로 연락 주시고요.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청자분은 66세 남성분이신데요. 발등에 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. 2년 전부터 한쪽 발등이 뜨거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날씨가 덥고 힘들고 일하고 나면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. 또 손으로 만지면 확실히 뜨거움이 느껴지고 얼음찜질을 해도 그때뿐이고 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는데요. 지금 환자분께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부위가 발등 부분인데 이 발등 부분이 지나가는 신경은 총비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갑니다. 이 신경이 이제 무릎 밑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무릎 수술을 하셨을 경우 그 수술 과정상에서 그 흘러가는 총비골신경에 뭔가 이상을 발현했을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신경병증은 또한 척추에 의한 신경근 병증인 즉 디스크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랑도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물론 검사를 제대로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신경학적 원인이 아니라면 또 어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? 신경학적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기의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습열이 많이 쌓여서 발 쪽으로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한의학적으로는 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. 각기는 기의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사기가 쌓이고 즉 옹색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증상이 초여름에서 늦여름까지 그때 아주 증상이 심화되면서 불편감이 많이 일어납니다.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특히 더울 때 피곤할 때 증상이 심화된다고 했는데 이런 측면이 각기의 측면과 유사하므로 각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각기가 나타났을 때 또 다른 증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? 각기가 나타났을 경우, 즉 전신의 기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들이 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뭐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다, 또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흉부가 뭔가 좀 쪼이는 듯한 그런 불편감, 또 소화기 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트림이 난다, 딸꾹질이 난다, 대소변이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이 날 수 있고 또한 활력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신의 그런 만사가 귀찮음, 만사가 늘어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네, 또 한의학적 원인을 설명해 줄 때 습열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치료를 받을 때 습열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습열이란 것이 이게 한자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무더운 여름에 후지근한 이런 기후에 인해서 몸이 늘어지는, 즉 날씨는 덥고 습도가 높은 지금과 같은 날씨가 즉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습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습열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발 쪽으로 현재 환자분께서 불편감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 부위로 우선 사열부항, 즉 어혈이라는 순환이 잘 안 되는 피를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청열사습탕 또는 이초참백상과 같은 전신의 순환을 도와드리는 한약을 복용을 하며 또 약과 침을 섞은 약침이라는 것을 환자분의 전신순환의 혈자리에 직접적으로 약의 투여되는 방식인 약침을 사용하며 또한 환자분한테 전신적인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각기 또는 이제 이렇게 발등에 이상 감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서 다음과 같이 생활조리를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우선 화를 내지 말아라고 나오는데 화는 위로 치받는 기운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화를 낼 경우에는 기운이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각기 증상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와 같은 맥락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.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꾸짖거나 누군가한테 화를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지 말라고 동의보감에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신적인 기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음식의 섭취에서도 동의보감에서는 주의를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아침은 든든하게 먹고 점심은 조금 적게 먹고 저녁은 아예 안 먹거나 소량의 섭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야식은 금물이라고 동의보감에서는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
그 기름진 음식이랑 밀가루 이런 것들도 동의보감에서는 술과 같이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 그 용천혈을 조금 마사지를 해주는 것을 동의보감에서도 나와 있는데 용천혈은 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혈자리고 이 혈자리를 두드려주거나 마사지를 할 경우 습열의 순환이 좋아져서 그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와 네.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러한 생활 관리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김태준 원장님 후바 주로 어떤 환자분한테 많이 사용하시나요? 그 염창성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처방 중에서 반화후박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. 반화후박탕은 매핵기, 즉 실질적으로 목 쪽에 뭔가 있는 건 아닌데 환자가 자각적으로 뭔가 목에서 계속 불편감을 느끼는 질환에 많이 씁니다. 양방적으로는 이게 뭐 글로비스 신경구라 해가지고 약간 히스테리성 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약간 예민한 분들한테 있다고 하고 별다른 처방이 없는데 한방적으로는 이 반화후박탕을 이용해서 치료할 경우 효용성이 괜찮습니다. 특히 요즘은 건강보험 약제로 나오는 보험약이 있는데 이게 알약으로 나옵니다. 한방적으로도.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드시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그 먹은 것을 통해서 효과를 보시기에 용이해서 후박은 상당히 좋은 약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